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인생을 배운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당신이 시간의 소중함을 몰랐던 이유. 당신이 시간의 소중함을 몰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월트 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미국 문학의 혁명적인 인물이지요. 다음으로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의 팝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손톤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희곡 작품 아웃타운이라고 하는, 우리 읍내라 할까요? 우리 마을이라 할까요?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으며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봄날이 왔습니다. 길에는 주위가 온통 하얗게 빨갛게 분홍의 꽃들이 만개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이고 산이고 공원에는 알록달록하고 거대한 꽃대걸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카시아 향기, 그리고 연두색 풀잎, 연두색 나뭇잎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게다가 풀잎, 풀잎이라고 반복해서 소리를 내보면 어감이 마치 봄바람에 스치는 풀잎 소리 같지 않습니까? 청량하게 들립니다.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지 않습니까? 예. 미국 문학의 혁명적인 인물이며 국민 시인인 월트 히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월트 히트만은요, 19세기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 시 풀립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두 손에 한 움큼 풀을 가져오면서 풀잎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풀잎은 신의 손수건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요. 한 아이가 두 손에 한 움큼 풀을 가져오면서 풀잎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풀잎은 신의 손수건일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를 보고서 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것을 근성으로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월트 히트만의 표현은 정말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이 말하는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근성으로 듣지 말고, 근성으로 보지 말고, 상대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 심중을 잘 파악하고 관찰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옛날 재즈계의 대부, 여러분들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의 팝송,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영어로요.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노래 제목입니다. 그 시가 너무 좋아서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푸른 나무들과 붉은 장미를 바라보아요. 나는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보아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의 7색깔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요. 나는요, 푸른 나무들과 붉은 장미를 바라보아요. 나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보아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의 7색깔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영어의 원래 영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let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high, bright first days,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옛날 루이 암스트롱의 공연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흑인 특유의 그 하얀 이를 드러내고 또 트럼펫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느낌이 참 좋습니다. 또 왼쪽에다가 트럼펫을 들고 해맑게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가끔 찡그리기도 하고 굵직한 저음으로 호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그러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롭고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희곡 작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27년도에 필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손튼 와일드라고 하는 희곡 작가의 작품입니다만은 작품 이름은 Our T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우리 마을 또는 우리 읍내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마을 Our Town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젊었을 때 일찍 이 세상을 떠난 에밀리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애의 하루를 선택해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딱 하루만 기회를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살의 생일날을 선택을 해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쭉 보면, 연극을 쭉 보면 에밀리라고 하는 이 12살 난 그 젊은 아가씨의 그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아주 길을 서면서 하루를 살아봅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진지하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에 간다 그러면은 학교 잘 다녀와 라든가 또는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그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한 행복, 그런 말씨, 그런 진지한 생활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극에 나옵니다.
어머니한테 필사적으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우리 서로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기로 하면 안 돼요? 제발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머니는, 자기 이외의 가족들은 그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그 연극에서 호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 지구여, 당신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살고 있는 동안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밀리라고 하는 여성은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연극의 장면이 아닙니까? 예, 대단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예. 항상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아닙니까?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진정으로 얘기를 나눌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넘겨버리기 쉬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결국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게 해 주지 않습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깨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여 년 전에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핵심가라고도 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새삼 돌이켜보기로 하죠. 그는 200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때 그 맹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맹문장의 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스티브 잡스는 20살 때 아버지가 쓰던 차고에서 친구 워즈니악과 둘이서 액풀이라고 하는 구멍가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 후에 액풀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버지 차고에 단 2명의 사람이 지나지 않았던 그 조그마한 곳에서 무려 20억 불의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기업의 숫자는 4,000명이나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요, 그 일대기를 보면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부모한테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평상시에 자기 사무실 안에서 맨발로 다녔다고 그러죠. 넉마주의 같은 옷을 입고 그 옷에는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났다고 그러죠. 그만큼 뭡니까? 일에 미쳐 있었던 거죠.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 읽었다는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마음을 늘 가다듬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경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이 분명 옳은 삶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만약에 당신이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이 분명 옳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어라. 영어로 말한다면 유명한 말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다시 한번 읽습니다.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어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자세로 한 세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대단한 의지의 인물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귀퉁이를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모양의 애플 로고를 볼 때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시간의 그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과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라고 하는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인생을 배운다. 8번째 강의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